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 의장을 직접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연준 사이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시간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연준 인사 중 한 명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이 발언의 대상은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직접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파월 의장을 겨냥한 말이죠. 이어지는 멘트도 강했습니다. 나는 금리에 대해 파월보다 훨씬 더 잘한다. 믿어도 좋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처음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요. 파월의 해임은 더 이상 늦어질 수 없다. 그는 주요 패배자다. 이 말에 시장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해임할 의도는 없다고 말하며 수습에 나섰었죠. 그런데 백악관 경제 고문인 케빈 헤셋은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검토했다. 정말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이번 갈등의 핵심은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은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제롬 파월 의장은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부를 수 있다. 즉, 금리를 성급히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이죠. 반면 트럼프는 단호합니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 없이는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 이제 관건은 다가오는 두 가지 이벤트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이죠. 미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GDP 수치가 발표가 되고요. 5월 6일과 7일은 연준 통화정책회의. 이 두 이벤트는 연준의 금리 결정뿐 아니라 트럼프와의 긴장 관계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완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 그리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한꺼번에 몰린 하루입니다. 먼저 지수 선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선물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S&P 500 선물은 약간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은 0.4%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약간 변동성은 있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는 이유는 바로 오늘 밤 발표될 빅테크 실적과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련 관세 일부를 완화하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어느 한 나라와의 무역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중국과의 협상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145% 관세를 감당할 것이고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말일까요? 시장은 아직 의심과 기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동차 업계의 관세 완화 빅3는 웃었을까요? 이른바 디스태킹 조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미국 자동차 산업, 특히 포드, GM, 스텔란티스 같은 빅3 기업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먼저 핵심 개념부터 짚고 가시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안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은 바로 자동차에 대해 중복된 관세는 금지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자동차 수입 관세, 철강 관세, 펜타닐 관련 중국 관세 등 여러 개의 관세가 중첩 적용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높은 관세 딱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이걸 백악관은 디스태킹, 즉 겹겹이 쌓인 걸 벗겨낸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납부한 중첩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부품 관세의 단계적 환급입니다. 2025년 5월 3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예정 1년 차에는 차량 가치의 최대 3.75%까지 환급, 2년 차에는 2.5%까지 환급,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건 외국산 부품을 대체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자, 차를 미국에서 완성하면 당신은 이긴다. 상무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포드 CEO는 트럼프의 결정은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약 모든 기업이 포드처럼 미국에서 조립한다면 무려 400만 대의 차량이 추가 생산될 수 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회장 존 엘칸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요. 북미 전략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M은 이번 정책의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투자자에게 다시 설명하겠다고 발표했네요. 하지만 투자자 시각은 다소 냉정합니다. 바이클레즈 애널리스트는 관세 완화는 긍정적이나 전체 관세 구조에서 보면 여전히 부담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요. 자동차 기업들의 숨통을 잠시나마 틔워주는 정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반이 안심할 수준은 아니고요. 향후 무역 갈등 상황과 공급망 리쇼어링 속도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V 섹터주는 이러한 흐름 속에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루시드는 2.56불로 정규장을 마쳤지만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56%나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더플로우는 지난 연속적인 매도세를 끝내고 3거래일 연속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주가에서 포착된 중요한 반전 신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4월 28일 차트에 나타난 슈팅 스탑 패턴입니다. 과연 이건 단기 고점의 경고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루시드의 주가는 최근 며칠간 5일 연속 상승하면서 1.99달러에서 2.57달러까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4월 28일의 일봉 캔들입니다. 하루 동안 고점은 2.57달러였지만 결국 종가는 2.53달러로 밀리면서 윗꼬리가 긴 슈팅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슈팅 스타는 이름 그대로 하늘로 치솟았다가 떨어진 별처럼 장중 매수세가 강했지만 결국 매도세에 밀려 하락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이 패턴은 특히 이전 며칠간 상승세가 있었을 때 등장을 하면 신뢰도가 높은 단기 반전 하락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즉 현재 위치는 단기 고점 경고 구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패턴 이후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단기 하락 조정, 지지선은 2.45에서 2.35달러가 되겠고요. 이 구간 이탈 시에는 2.2달러까지도 다시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눌림 후 반등인데요. 조건은 거래량 감소 플러스 강한 양봉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등 목표는 다시 2.7에서 2.85달러 부근 저항 테스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지만 이번 슈팅 스탑 패턴은 시장의 매도 신호를 준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기차 충전이 이제 주유보다 빨라질 수가 있을까요? 미국에선 루시드 그래비티가, 중국에선 비아디가 초고속 충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시드가 지금 북미에서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진 SUV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오늘은 어떻게 루시드 그래비티가 충전 몬스터가 되었는지, 그리고 비아디와의 진짜 승부는 누가 이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루시드 그래비티는 이론상 최대 400kW 충전이 가능하고요. 실제 테스트에서는 370kW까지 도달했습니다. 충전 시간으로 보면 5분에 100마일, 11분에 200마일, 15분에 250마일, 20분에 무려 300마일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 테슬라, 리비안, 현대차 모두를 넘어서는 수준이죠. 중국 외 지역에서는 사실상 가장 빠른 전기 SUV입니다. 이 속도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루시드만의 고전압 시스템 때문인데요. 일반 EV가 400에서 800V인데 루시드는 무려 926V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파나소닉과 함께 개발한 고밀도 셀로 기존보다 충전도 빠르고 에너지 저장량도 더 많고 고온, 저온에서도 강한 설계입니다. 배터리만이 아니죠. 차량 전체의 냉각 시스템, 공기 흐름, 모터 설계까지 모든 게 충전 효율을 위해 최적화가 되어 있죠. 테슬라 슈퍼차저에서는 충전이 됩니다. 루시드는 자체적으로 후륜 구동 모터를 전압 승합기로 재설계해서 500V밖에 안 되는 테슬라 슈퍼차저에서도 225kW 충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V 지원하는 V4 슈퍼차저가 확산되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루시드는 많은 부품을 자체 설계하므로 고전압 시스템 도입 비용이 낮고요. 오히려 케이블, 인버터 비용은 감소하고 전체적으로는 100에서 200달러 수준의 미비한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향상, 동일 배터리로 더 먼 주행거리 확보, 충전 시간 단축이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비아디는 최근 5분에 250마일 충전을 공개하며 주목받았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루시드 설명에 따르면 충전 속도는 루시드는 최대 400kW, 비아디는 최대 600에서 1000kW, 실전 적용은 대부분 모든 충전기가 사용이 가능한데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 충전 인프라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주행거리 또한 루시드는 450마일, 비아디는 300마일 이하입니다. 기술적 전략을 봐도
고속 충전 속도와 긴 주행거리가 균형 있게 이루는 반면 비아디는 극단적인 충전 속도 중심으로 에너지 밀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속도만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과연 인프라상에서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린 지금 가장 균형 잡힌 결과를 만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EV 시장은 단순히 배터리 용량이나 디자인을 넘어 충전 효율성, 인프라 대응력, 열 관리까지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루시드 그래비티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기술 집약형 충전 플랫폼이자 미래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비아디의 속도도 놀랍지만 지금 당장 북미에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충전의 왕은 바로 루시드 그래비티입니다. 4월의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